일단 위기를 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KGM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결단이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차보다 먼저 출시하는 차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대박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런 내용들, 특히나 KGM 관련 내용은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한 다음 전달해 드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토레스 픽업트럭이 모델명은 무쏘 EV5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걸 가지고 뇌피셜이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실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토레스 픽업트럭의 모델명은 무쏘 EV5라고 합니다. 환경부 인증, 상표권 등록뿐 아니라 이 기사가 나온 뒤로 따로 취재를 해보니 맞다고 합니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선 이게 대체 뭐지 싶은 분위기가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간 권력자들은 이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하냐 이겁니다. 와, 이건 좀 대박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확정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올해 마지막 KGM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게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하는 바이자 KGM이 수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확정된 내용, 그리고 확정에 가까워진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레스 픽업트럭의 모델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쏘 EV5입니다. 둘째, 1회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401km라고 합니다. 셋째, 가격은 2천만원 후반, 턱도 없다고 하고요. 3천만원 중반, 그러니까 토레스 EVX와 거의 비슷할 거고 아예 단일 모델,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는 게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요. 모델명 관련 얘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스펙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쏘 EV5 2륜구동 17인치 트림의 환경부 인증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그래서 등장한 건데 복합 401km라고 하고요. 도심은 435km, 고속은 359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온 기준으로는 복합 357km, 도심 333km, 그리고 고속 386km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처럼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배터리 용량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기존 토레스 EVX보다 더 큰 80.5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스펙에서 큰 강점을 가진 차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건 어떻냐? 우선 가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토레스 EVX가 보조금 포함 실구매 가격이 대략 3,700만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토레스 EVX는 이거보다 저렴한 게 당연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쌍용차의 전략이 그래왔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가격이 렉스턴보다 대략 15% 정도 저렴하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토레스는 렉스턴보다 작고 저렴한 차이기 때문에 15%까지는 차이를 두기 힘들겠으나 정말 공격적으로 간다면 보조금 포함 2천만원 후반, 그게 아니라면 3천만원 초반대라도 되면 이거 승산이 있겠다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픽업 트럭, 말 그대로 트럭이고 쌍용부터 계속해서 있어온 가격 공식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2천만원 후반은 당연히 턱도 없고요. 3천만원 초중반도 아니고요. 거의 토레스 EVX와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종적인 가격표, 그러니까 보조금 포함 실구매 가격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걸 돌파구라 해야 할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뭘 부각하면서 이 차를 좋다고 소개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결국 저희가 KGM한테 바라는 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제안과 전망을 모두 비껴간 게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다른 건 얘기를 많이 했으니 토레스 픽업 트럭, 무쏘 EV5랑 관련된 것들만 다시 복귀를 하면서 현재 이 전략이 왜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토레스 픽업 트럭의 성공 전략 내지는 희망사항으로 말했던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은 토레스 전기차보다 저렴해야 한다. 그리고 2천만원대는 안 되더라도 3천만원 초반대까지는 가능한 게 좋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한 그대로고요. 두 번째는 상품성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가장 변화가 없는 부분이죠. 토레스 EVX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당장 토레스 여론이 언제부터 안 좋아졌죠? 디스플레이 오류를 차주들이 직접 경험하는 와중에 이렇다 할 개선 사항이 1년 넘도록 안 나왔습니다. 계속 나온다 하다가 끝까지 안 나왔고 결국은 차주들의 불만과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토레스 전기차부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토레스 전기차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들로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판매량도 떨어지는 와중에 액티언이 나왔는데 액티언도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일선에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본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땜빵이 아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액티언 출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개선 계획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판매량이 잘 나올 때와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토레스 전기차, 액티언 판매량이 어떻죠? 액티언은 9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된 신차인데 한 달 판매량이 1000대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실내가 만들어지고 문제점도 어떤 게 개선된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내에 비상등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이상 현대차 그룹 이상으로 UI UX 연구 개발을 해야 그나마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당연히 안 되고요. 사실상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거의 그대로 안고 무쏘 EV5가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잘 될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전기차로만 나옵니다. 차라리 BMW처럼 똑같은 차를 내연 기관과 순수 전기차 투트랙으로 가져가던가 하면 모르겠지만 무쏘 EV5는 순수 전기차만 나옵니다. 순수 전기차는 한국에서 테슬라도 힘들어합니다. 25위권 밖으로 가야 전기차가 보일 정도로 판매량이 적고 파이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 개선이라도 되어야 어느 정도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이것도 딱히 들려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KGM은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게 컸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이름 때문에 안 팔리겠냐, 차만 좋으면 잘 팔린다 이러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 토레스도 무쏘로 나올 거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토레스라는 결과물을 받고 당연히 무쏘와는 전혀 다른 차였습니다. 오히려 무쏘로 안 나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 픽업 트럭은 무쏘로 나온답니다. 심지어 그 뒤에 붙는 추가 모델명이 EV5라고 합니다. 무쏘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차는 앞에서 설명한 바로는 아니고 EV5는 이미 기아가 가지고 있는 모델명이면서 국내에도 출시 예정인 차입니다. 내부 일각에서도 왜 이런 이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될 수 있을까요?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이름이 무슨 상관이냐? 차만 좋으면 되지.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한심한 말인지는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이 문장에 그대로 있죠. 전제가 있을 때나 괜찮은 게 되는 겁니다. 차만 좋으면 되지. 이게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멋있는 이름보다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이걸 아주 좋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단 거죠.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HP 바르게타. 언뜻 보면 프린터기 이름 같기도 하고 바르게 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의 이름인지 아시나요? 이 차입니다. 파간이 존다. 이 정도 되는 차라면 이름이 아무리 이상해도 사람들은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이상한 이름이 고유 명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KGM 신차들은 상품성 개선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 와중에 이름까지 이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름 때문에 망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독해력이 너무 안 좋은 거고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몇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됩니다. 무쏘 EV5로 확정됐다고 하잖아요. 첫째, 토레스 픽업 트럭이 무쏘와 대체 무슨 상관이지? 둘째, 기아가 EV5를 국내에 출시할 텐데 무슨 생각인 거지? 셋째, 기아가 EV5를 출시한다면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이건 감당이 가능할까? 이 질문들만 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게 확체감 됩니다. 판매량은 계속해서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떤 걸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어떤 점에서 구매를 설득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내년엔 당장 이런 차가 없다는 것도 큽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나 액티언 하이브리드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 취재를 좀 해보니 액티언 판매량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판매망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회사 내부적인 조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대리점을 줄이려는 회사,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대리점과 영업사원들이 충돌. 그러니까 뭐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KGM은 모든 판매가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리점은 차가 팔려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신차도 제대로 어필을 못하고 그렇다고 생산량도 받쳐주질 못하니 잘 팔릴 리가 없고 영업사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고객들한테 차를 잘 팔 수 있을지는 만무합니다. 이런 말도 가끔 나옵니다. KGM을 굉장히 많이 칭찬해 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왜 태세 전환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브랜드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 쉐보레, 심지어 르노코리아도 잘할 때는 좋은 점들을 정말 많이 부각했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할 때는 못하는 걸 뭐라 하고 이걸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태세 전환일 수 있는 거죠. 한창 KGM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를 기억해 볼까요? 진짜 고객 중심 마케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날이 좋아졌고요. 토레스 판매량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는 흑자 전환을 몇 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좋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같이 논평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내는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굴러
굴러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지만 국내에서 1, 2위를 하고 있던 렌터카 회사죠. 롯데 렌탈과 SK 렌터카가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상당한 어피니티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비아디는 저희가 전망해드린 대로 렌터카 시장부터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KGM 내부적으로도 중국차 공세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차를 어떻게 내놔야 한다는 제안을 지난 2년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대로 된다면 좋은 거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과 변화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떤 게 바뀐 건지 모를 신차가 계속 출시되든 또 한 번 회사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든 저는 소비자들이 KGM에 던지는 비판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합니다. 쌍용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결과이자 마지막 기대치까지 꺾여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최후의 분노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멀리서 공개되거나 취재한 정보로만 판단하는 평가보다 직접 구매하고 타본 소비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올해 마지막 KGM 관련 이야기를 하며 찾은 KGM이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